나는 늘 스스로를 괜찮은 남편이라고 믿어왔다. 적어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랬다. 퇴근 후 술자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고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미리 연락했다. 월급은 통장으로 그대로 이체했고 명절이면 양가를 공평하게 챙겼다. 주변 사람들은 늘 말했다. 너 같은 남편 흔치 않다. 그 말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였을까? 아내가 점점 웃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결혼 초엔 사소한 일에도 웃던 사람이었다. 마트에서 세일하는 과자를 봐도 TV 예능 하나에도 깔깔대며 웃던 아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웃음은 사진 속에만 남아 있었다. 오늘 뭐 있어? 아니. 그 짧은 대화가 하루의 전부였다. 나는 그 침묵을 안정이라고 착각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겠지. 결혼하면 원래 그렇지. 나도 말 많아진 건 아니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퇴근 후 나는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고 아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예전엔 내가 들어오면 왔어? 하고 나와 주방에서 물을 끓이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방문이 닫힌 채 불만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나는 굳이 그 문을 열지 않았다.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으니까. 괜히 피곤한데 말 시키면 더 힘들겠지. 아내는 그렇게 조금씩 내 일상에서 사라지고 있었는데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내는 늘 그 한마디로 대답했다. 괜찮아. 별일 없어. 피곤해서 그래.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혹시라도 아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바꿔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쉬어.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때는 몰랐다. 아내는 그날도 혼자 밥을 먹었다. 나는 늦는다고 문자 하나 보냈을 뿐이다. 그 문자 하나가 아내의 하루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도 그때는 몰랐다.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안심했다. 다 큰 어른인데 말 안 하면 괜찮은 거지. 그게 내 논리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던 거였다. 함께 식탁에 앉아도 아내는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밥을 먹는 건지 버티는 건지 모를 표정. 맛없어? 아니, 괜찮아. 괜찮다는 말은 늘 있었지만 행복은 없었다. 나는 그 미묘한 차이를 끝내 알아채지 못했다. 그날 밤 아내는 작은 소리로 울고 있었다. 방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숨소리, 훌쩍이는 소리. 나는 들었다. 분명히 들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잠깐 울고 말겠지. 괜히 건드리면 더 힘들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TV 볼륨을 조금 더 키웠다. 그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비겁한 선택이었다는 걸 나는 아직도 인정하지 못한다. 그날 아내는 혼자서 무너지고 있었고 나는 같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외면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게 돌아왔다. 나는 몰랐다. 아내의 하루가 그렇게 길고 조용하고 외로웠다는 걸. 아내의 하루는 늘 비슷했다.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 먼저 눈을 떴다. 내 숨소리를 깨울까 조심하며 이불을 정리하고 조용히 주방으로 나왔다. 밥을 차려놓고도 나를 깨우지 못했다. 괜히 짜증을 낼까봐. 괜히 피곤해 보일까봐. 아내는 혼자 밥을 먹었다. 차려놓은 반찬을 다시 냉장고에 넣으며 저녁에 같이 먹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나는 늘 늦었다. 그건 사실이었다. 아내는 그날도 나에게서 온 문자 하나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오늘 회식이라 늦을 듯. 그 한 줄이 그날 아내가 받은 유일한 말이었다. 아내는 기다리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저녁 시간이 지나도 불을 끄지 않았다. 혹시라도 내가 돌아올까봐. 식탁 위에는
전자레인지에 넣기 전에 음식이 그대로 있었다. 이미 맛은 없어졌고 아내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치우지 않았다. 혹시 오늘은 같이 먹을지도 몰라. 그 기대가 아내를 매일 붙잡고 있었다. 밤 10시, 11시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아내의 기대는 조금씩 작아졌다. 결국 혼자 밥을 먹으며 아내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혹시 내가 들어올까봐 이어폰도 끼지 않았다. 나는 그걸 단 한 번도 몰랐다. 나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 집에 있으니까 편하잖아. 그래도 회사 다니는 것보단 낫지. 나는 밖에서 스트레스 받잖아. 그 말들이 아내를 얼마나 작게 만들었는지 나는 상상도 못했다. 아내는 집에 있었지만 쉬고 있지 않았다. 청소를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빨래를 개면서도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걸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기회가 없었다. 내가 늘 먼저 힘들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늘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나보다 못한 남편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아내가 말이 없을수록 나는 더 안심했다. 싸우지 않으니까 괜찮고 울지 않으니까 괜찮고 불평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마음속에서 수없이 나와 싸우고 있었다.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내는 너무 빨리 배워버렸다. 그 침묵은 체념이었고 포기였다. 나는 그걸 안정이라고 불렀다.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 집에 들어왔는데 불이 꺼져 있었다. 아내가 먼저 잔 적은 거의 없었다. 늘 기다리던 사람이었으니까. 여보? 대답이 없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누워 있었지만 잠들어 있지 않았다. 천장을 보고 있었다. 앉아? 응.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낯설었다. 아내는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 시선이 왠지 모르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불안마저도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 선택이 곧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줄도 모르고 아내가 변하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것에서였다. 더 이상 내 퇴근 시간을 묻지 않았다. 언제 오냐고 묻지도 늦는다는 문자에 답하지도 않았다. 처음엔 편했다. 괜히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 오늘도 늦어. 읽음. 그게 전부였다. 예전 같으면 밥은 먹고 와. 너무 늦지 마. 같은 말이 왔을 텐데. 이제는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그걸 성숙이라고 생각했다. 아내도 이제 나를 이해해 주나 보다. 그 착각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왔을 때 식탁이 깨끗했다. 밥도 반찬도 없었다. 전자레인지 안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했다. 오늘 밥 안 했어? 먹고 왔어. 그 대답은 너무 담담했다. 예전엔 내가 늦게 들어와도 최소한 국 하나는 남겨두던 사람이었다. 왜? 그냥이라는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들렸다. 아내는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하루를 짜지 않았다. 그 사실이 조금 불편했지만 나는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아내는 혼자 외출을 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어디 가냐고 물으면 항상 이렇게 대답했었다. 집 근처. 금방. 이제는 달랐다. 어디가? 볼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아내는 돌아와서도 무엇을 했는지 말하지 않았다. 나는 괜히 불안해졌다. 하지만 그 불안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괜히 의심하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의 세계에서 조용히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모른 척했다. 그날은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요즘 왜 이렇게 차가워? 차갑게 한 적 없어. 그 말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몰라. 그 몰라라는 말 속에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그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도 말은 해야지.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그날 아내는 처음으로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외면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나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했다. 아내도 지치면 저럴 수 있어. 잠깐의 권태기겠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여전히 아내의 하루를 묻지 않았고 여전히 괜찮아라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내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걸. 말하지 않기로, 기대하지 않기로, 그리고 혼자서 정리하기로. 나는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곧 치르게 된다. 그날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내의 서랍을 열었다. 양말을 찾으려고.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서랍 안에는 양말 대신 얇은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다. 정리정돈을 잘하던 아내답지 않게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다. 열지 말까 잠시 망설였지만 나는 결국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병원 진료 기록, 상담센터 예약 문자 출력본,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메모들이 있었다. 오늘도 아무 말 못했다. 이해해달라는 말조차 못했다. 이 집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진다. 손이 떨렸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혼자 버티고 있었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다. 그날 밤 아내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달라졌다. 늘 조용했던 모습이 아니라 참고 있던 모습으로 보였다. 이거 왜 말 안 했어? 파일을 내밀자. 아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었잖아. 그 말이 내 가슴을 정확히 찔렀다. 나는 변명하고 싶었다. 바빴다고, 힘들었다고,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 모든 말이 이제는 너무 초라했다. 아내는 나를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그 이후로 아내의 행동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혼자 외출했던 날들, 말수가 줄어들었던 이유, 기다리지 않게 된 밤들. 그건 자유가 아니라 정리였다. 아내는 나 몰래 통장을 따로 만들고 있었고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으며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언제부터야? 꽤 됐어. 그 짧은 대답 속에 수년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아내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매달렸다.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달라질게. 나 진짜 몰랐어. 그 말들이 내 입에서는 진심이었지만 아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알아? 당신이 나쁜 사람 아니라는 것도 알아.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잔인했다. 그래서 더 힘들었어. 미워할 수도 없었거든. 나는 아내의 손을 붙잡았지만 그 손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아내는 말했다. 당신은 이해하려고 한 적 없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나는 그동안 아내의 침묵을 편안함으로 착각했고 포기를 성숙으로 오해했다. 이제 와서야 아내의 말을 들으려고 했지만 이미 아내는 말할 힘이 없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시간을 줘. 정리할 게 있어. 그 말이 이별의 예고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이해하려 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다. 아내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대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 하나, 책장 하나, 옷장 한 칸. 버리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구분하고 있었다. 이건 내가 쓸게. 이건 두고 갈게. 그 말들이 하나하나 칼처럼 꽂혔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내는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떠나고 있었다는 걸. 같은 집에 있으면서 아내는 점점 내 인생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부지런해졌다. 퇴근 시간을 앞당겼고 설거지를 했고 아내에게 하루를 물었다. 오늘 뭐 했어? 괜찮았어? 그 질문들이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이었을 텐데 지금은 늦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길게 말하지 않았다. 왜 아무 말 안 해? 이제 와서 말해봤자. 그 뒤의 말을 아내는 끝내 하지 않았다. 나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에게 그건 뒤늦은 예의였을 뿐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집이 이상하게 넓어 보였다. 아내의 컵 하나가 사라졌고 아내가 늘 쓰던 담요가 보이지 않았고 욕실에 있던 화장품도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집에 있었지만 이미 절반은 나가 있었다. 친정 갈 거야. 얼마나? 좀. 그 좀이라는 말이 며칠일지, 몇 주일지, 아니면 영원일지 나는 물을 수 없었다.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짐을 싸는 날 아내는 마지막까지 조용했다. 밥은 먹었어? 냉장고에 반찬 남겨놨어. 그 말들이 너무 익숙해서 더 아팠다. 이 사람은 이 순간까지도 나를 배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나 없다고 굶지 말고, 술 너무 마시지 말고. 그 말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가 된 사람에게 하는 인사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하면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아서. 아내가 나가던 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쿵. 그 소리가 집안에 오래 울렸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잡지도 못했고 따라 나가지도 못했다. 그날 밤 집은 너무 조용했다. TV를 켜도 불을 켜도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다. 아내가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아내를 떠나게 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했다. 아내가 떠난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눈을 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은 떴지만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알람이 울렸지만 아내의 움직임은 없었다. 주방에서 들리던 소리도 컵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다. 집은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메모가 있었다. 몸 챙겨. 딱 3글자.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 가슴을 눌렀다. 아내는 끝까지 나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나는 끝까지 아내를 보지 못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문을 열어도 왔어? 라는 말이 없었다. 그제야 알았다. 그 한마디가 하루를 얼마나 버티게 해줬는지. 세탁기는 멈춰 있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집은 그대로였지만 삶은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아내가 해왔던 일들을 하나씩 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손에 남은 세제 냄새를 맡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걸 하면서도 아내는 외로웠겠구나. 그 사실이 가장 늦게 찾아온 깨달음이었다. 혼자 앉아 있으면 자꾸 과거가 떠올랐다. 아내가 말없이 웃던 얼굴,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울음소리를 숨기던 밤. 그때 왜? 괜찮아? 가 아니라 힘들었지? 라고 묻지 않았을까? 왜? 이해하고 있다는 말로 아내를 침묵 속에 가둬두었을까?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믿는 방식이 너무 편했고 너무 나 중심이었다. 그게 가장 큰 죄였다. 어느 날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잘 지내. 그 2글자에 손이 멈췄다. 수많은 말을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미안해. 보고 싶어. 이제야 알겠어. 하지만 결국 나는 이렇게 답했다. 그래. 몸 챙겨. 그게
아내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이해라는 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너지기 전에 곁에 있어주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지만 이미 늦었다. 지금도 가끔 아내를 이해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떠올린다. 아니, 사실은 이해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던 것이다. 아내는 큰 걸 바라지 않았다. 대단한 위로도 완벽한 남편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을 원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걸 끝내 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긴다. 혹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해졌다면, 말을 줄였다면, 웃음을 잃었다면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그 착각 하나가 사람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배웠다. 이 이야기는 아내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나의 착각에 대한 뒤늦은 고백이다.